전현희 의원께서 권익위원장 하실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공직자의 부인이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 권익위는 착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이고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착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검찰에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권익위의 해석이 사실상 그 검찰 수사의 그 결론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할 때도 재판할 때도 이게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권익위의 이 결정이 단지 권익위의 결정이 아니라 이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적인 기속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매우 심각하고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의 유권 해석 집에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이런 여러 가지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 배우자인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분명히 써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정말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해석이 너무나 어이없고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한 거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식의 그런 그래서 그동안의 유권 해석도 뒤집고 정말 무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정무직들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 권익의 독립성 이거는 정말 물 건너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권익위가 이제 진짜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렸다.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한탄만 하고 비난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하는 그 책무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 뭐 고발 조치 정무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하는 특검법 반드시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권마다 이 권익위를 이번에 정권도 보면 감사원이나 검찰을 진짜 행동대장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이 권력기관들을 일종의 사유화, 자신들의 사조직처럼 뭐 마음대로 운용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이 수사는 지금 뭐 몇 년이 지나도 검찰에서 소환 한번 하지 않고 거기도 사실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의 경우에도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권의 뭐 부정부패나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가능하면 눈 감고 지난 정권의 일은 그 덜쑤시어가지고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정권의 밑보인 인사들은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표적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 감사원, 권익위 하는 일이 진짜 이 사유화된 그리고 정권을 옹이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바로 세야 되고 감사원도 바로 세야 되고 할 일은 많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권익위의 경우에는 또 어떤 그런 좀 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법을 좀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권익위가 이번에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러면 열심히 조사를 했느냐 이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쫓아내려고 그래야만 이제 사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박문진 이사장을 교체해서 이사수를 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들고 사장 해임안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기 위해서 이사장과 이사를 쫓아내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돼서 권익위에 또 그걸 유권 해석을 맡겼었잖아요. 그때 권익위의 직원들과 담당자들이 직접 박문진을 방문해서 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론 막고 이랬습니다만. 그렇게 그건 신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6개월을 끌었어요. 한 번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받았던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적도 없었고, 실제 명품을 줬다고 얘기하는 그 영상을 찍으신 최재형 목사도 전혀 조사한 적이 없고, 아무런 실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론을 나왔다. 이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해서 사실상 그 방송계 인사들을 축출하는 데 권익위가 앞장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게 교수님과 방송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실제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가 돼요. 신고가 접수되면 그는 이제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신고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신고자로부터 관련된 증거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피신고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피신고자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군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통상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신고자 조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이러는데 권익위 통상의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 피신고자 조사를 가는데 그 사안은 정말 이례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사건이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2, 3일 내에 TF를 구성을 해서 바로 그 KBS 본부 그다음에 박문진 MBC 박문진 그 사무실 이런 데에 급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권익위 직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그 피신고자인 그 방송계 인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강제 수사에 준하는 정도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권익위법에 따르면 그 이제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냥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수사 요청을 한다. 그래서 해임을 해버렸죠. 그리고 수사 요청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대통령실이 받아가지고 바로 해임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계 장악의 권위가 정말 앞장서서 나쁜 짓 할 때는 앞장서는군요. 그렇게 정강석화처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되려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됐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신고자 조사를 하고 증거를 그 신고자로부터 제출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피신고자인 대통령 부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하고 그 방송계 인사 장악 그거는 정말 정광석가처럼 아주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까지 내버렸는데 그것도 동의도 안 받고 이 사안은 6개월 이상이 걸린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결론 조사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전원위에 뭔가를 올렸는데 올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전원이 올린 게 법리 검토 그러니까 뭐 어디 판례나 뭐 법령이나 이런 걸 올렸다는 얘기겠죠. 법리 검토니까 전원이 역사상 전원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와 그 조사 내용 분석과 증거에 따라서 권익위 내부에 소위가 있어요. 그런 데서 법리 검토를 하고 다 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게 전원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한 직무유기고 예. 또 그런 식으로 올리라고 한 지시한 누군가 있으면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상 특검을 해가지고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케이스만 다른 케이스하고 비교만 해봐도 이번에 이 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없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없고 자료 수집도 안 하고 그냥 법리 검토한 거 올려놓고 전원위원회 올려서 당신들 판단하시오.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사 내용도 있고. 이게 그 100번 양보해서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진짜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죠. 해야 되고,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되고. 대통령 기록물이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네, 그 관리가 되고 관리나 있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했잖아요. 뭐. 하나도 안 했고 네, 그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지금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권익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불법인 거죠. 그것도 불법이다. 네. 참,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원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관례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이렇게 대놓고 하잖아요.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가 갖고 있는 그 권위 자체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그냥 같습니다. 권익위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진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한 거 연결해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권익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는 뭐 계속되고 뭐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근데 검찰이나 재판부도 필요하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받는데 이미 권익위에서 혐의 없음을 내려버리면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재판을 넘긴다 하면 뭐 넘길지 안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가벼워진 거 아니에요? 이제 무혐의 처리하기가 그렇죠. 이미 거기서 내려줬으니까. 검찰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이 사실 이걸 가지고 끙끙끙 하고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수사를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법률의 최종적 유권 해석 기관인 주무부처에서 이건 무혐의다. 이미 결론을 내려줬는데 네. 부담이 수사는 검사들 부담이 확 줄어들죠. 네. 이 권익위 검사들은 이 권익위의 결정을 뒤집는 네. 뭔가 법리 논리를 개발을 해야 이걸 기소를 할 수가 있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권익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자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 검찰 수사로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그런 그 심판과 특검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빌미로 해서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 문제는 아예 검찰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명품백 얘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권 해석 이미 나왔으니까 권익위의 유권 해석 따르면 혐의 없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진짜 한숨만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와요. 저는 한숨이 아니라 네. 경로, 정말 경로. 너무 화가 나서 네, 이런 정말 대통령이 잘한다는 그 경로 경로가 나오 경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참담한 참담하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경로, 뭐가 막 나셨어. 경로 해가지고 그냥 하산이 분출을 하고 있어요. 피해 보상 요구하세요. 권익위에 피해 보상해야 된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